파이썬 쓸 수 있는 환경 잘 구축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파이썬의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런 기본 개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면서, 그리고 손으로 직접 따라해 보면서 이런 환경 자체에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배우는 거긴 하지만 파이썬이라는 이 아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쉬운 언어라고 했죠.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 언어니까요, 너무 벌써부터 겁먹지는 마시고 저랑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출발! 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값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값, value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계산하고 연산하는 처리의 대상, 이 모든 것들을 값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즉 오브젝트, 객체라고도 합니다. 왜 오브젝트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객체는 두 가지를 꼭 포함한다고 했죠. 바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 속성, 어트리뷰트와 그 값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객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잘 넣어 두시고요. 어쨌건 앞으로 이 값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인 속성들과 메소드들을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니까요,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결론적으로 파이썬에서 값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쉽게는 뭐 숫자는 당연히 값일 테고, 그 외에도 문자, 이미지, 소리 등등등 우리가 뭔가 처리를 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가지고 할 명령, 커맨드, 코드를 우리가 컴퓨터에게 주고, 컴퓨터는 뭔가 연산이나 처리를 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분석을 할 데이터를 값으로 컴퓨터에게 주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 값들을 가지고 할 일들,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등등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를 코드로 주면은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참 쉬운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간단한 연산들을 해보기는 해봤어요. 그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해봤는데, 그때처럼 매번 우리가 값을 키보드로 이렇게 손수 막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 이거 어딘가에다가 이 값 저장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쏙 불러서 이렇게 쓰면은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변수라는 아이입니다. 자, 변수는요, 값을 저장한 위치와 그 이름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파이썬에서는요, 변수 이름, 그리고 등호, 이 등호를 적어주고, 그리고 저장할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x 등호 그리고 3,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x는 3이라고 쓰면은 x라는 변수에 3을 저장하는 건데, 이게 x는 3 이렇게 주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x의 이름이 3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x가 3이다? 요 는 기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x와 3은 같다. 등호가 같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게 수학적으로는 맞는 표현 같은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이것 마찬가지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일 정확한 표현은 요거예요. x에 3을 넣어라, 이겁니다. 즉 우리가 x는 3이라고 명령을 탁 주게 되면은, 컴퓨터는 우선 x라고 이름 붙여진 저장 공간을 마련해 놔요. 공간을 딱 마련해 놓고 그 저장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x는 3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x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이렇게 쏙 넣는 거예요. 즉 x는 3이라고 명령을 주면은 나 x라는 변수 쓸 거야.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확보해줘. 그릇을 확보해줘. 그리고 그 확보한 저장 공간에 3이라는 값을 저장해 라는 뜻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 x라는 변수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쉬운 이유가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조금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들, 뭐 C나 자바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나 이 변수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은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처럼 미리 선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쓰시면 돼요. 변수의 선언과 저장이 동시에 되는 아주 편한 아이라는 거죠. 어쨌건 우리가 x는 3이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은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메모리, 우리 램이라고 부르는 장치에 어딘가에 3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나 파일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거 다 하드나 뭐 SSD 같은 데에다가 저장해서 쓰는데 그냥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안 돼. 왜 하필 그 비싼 메모리 램에다가 저장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과 연관이 됩니다. 컴퓨터에서요, 연산과 처리는 다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CPU가 담당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GPU라고 하는 장치도 일부 연산을 담당하지만 메인은 CPU예요. 어쨌건 우리가 컴퓨터에게 값과 명령을 주게 되면은 CPU가 연산을 해가지고 연산을 해서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CPU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거는 주기억 장치인 램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만 CPU와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CPU는 램에 저장된 값만 불러다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PU에는 저장을 못하니까 램에 저장된 것만 빌려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직접적으로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된 값을 불러다가 쓸 수는 없어요. 무조건 램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요거를 주기억 장치인 램에다가 올려다 놓고 그리고 CPU 1회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 요즘 엑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한계가 뭐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 불러오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램 용량이 곧 한계죠. 뭐 램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램이 16기가다. 그러면 운영체제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램 쓰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거 빼고 나머지 모두를 우리가 데이터 올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한 4, 5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는 충분히 올려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엑셀로 4, 5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부를 수나 있을까요? 뭐 어쨌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변수의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순간 컴퓨터는요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우리 뭐 그냥 이렇게 적어보죠. 메모리의 저장 공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공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변수 의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순간에 메모리에 어딘가 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빈대가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를 쫙 확보해 놓고 그 공간의 이름을 여기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한 변수 이름으로 해주게 됩니다. 원래 메모리 공간에는요 각각 주소가 있어요. 뭐 01, 뭐 F, 뭐 등등등 뭐 X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공간별로 주소가 있거든요. 뭐 이게 1번 공간, 뭐 2번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 주소 중에서 내가 요만큼은 주소들 중에 이만큼의 주소는 내가 X라고 부를게, 내가 지정한 변수 이름으로 부를게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공간에다가 X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3이라는 값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의 연산 과정까지 깊게 들어갔다 왔는데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가
x는 3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중에서 3이 들어갈 만큼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확보를 딱 요만큼 해놓고 나서 그 공간 이름을 x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선 이름을 붙이고, 그 x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즉 우리가 그 주소들 중에서 x라고 이름 붙인 메모리 주소에 거기에 3이라는 값을 쏙 넣어줘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잘 넣어주세요. 저희가 프로그래밍 완전 기초부터 하는 것이라 자세히 설명한 거긴 한데, 앞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도 변수에다 값을 저장한다?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값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즉 x에 3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x 너 나와 그러면은 거기에 저장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3 더하기 5를 한 거나 x 더하기 5를 한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x를 불렀잖아요. x 주세요라고 x를 불렀잖아요. 저기 부른 건데, 부르면은 거기에 저장된 값을 우리한테 주는 거고, 지금 x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3 더하기 5를 실행한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이썬이 쉬운 이유 하나 더. 내가 x에 지금 현재 3이 저장되어 있는데 다른 값을 저장하고 싶다. x라는 공간에 다른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앞으로 x를 부르면 어떤 값이 튀어나올까요? 5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라는 저장 공간에 5가 저장된 거예요. 그럼 3은 어디 갔을까요? 아까 저장했던.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한번 업데이트하면은, 변수를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하면은 되돌리기 안 됩니다. 맨 뒤에 실행한 게 기준이에요. 맨 뒤에 실행한 놈이 장땡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변수로 바꾸면요. 내가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는 다만 메모리 공간 하나의 주소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x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맞나요? 변수를 선언하니까 이제 그 주소에 이름이 붙여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불러주면은 끝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요, 변수에 이름을 붙일 때 지켜야 될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변수 이름을 짓는데 언어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어요. 뭐 알파벳을 써도 되고, 뭐 숫자를 써도 되고, 뭐 한글 쓰셔도 되고요, 뭐 밑줄 언더바라고 부르는 밑줄 써도 되고, 뭐 일본어를 써도 되고, 한자를 써도 되고, 뭐 다 됩니다. 그리고 길이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컴퓨터 이 아이 원래 숫자밖에 모르는 아이라서 컴퓨터로 문자를 표현하려면 그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자에 대응되는 숫자를 대응시키는 이 방식이 운영체제나 시스템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1번이 A인데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1번이 다른 글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문자나 숫자, 뭐 그리고 키보드에 지금 있는 그런 특수문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운영체제나 시스템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뭐 한글이라든지 뭐 일본어 한자 뭐 이런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이 대응시키는 방식이 운영체제나 시스템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영문자와 숫자, 밑줄 문자 요 세 가지를 써서 장명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변수명은요, 프로그래밍 할 때 의미 있는 단어로 표기를 해주세요. 왜냐? 우리 파이썬 철학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컴퓨터와도 소통을 하는 거지만 우리 사람과도 소통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변수명이, 물론 저희는 이제 초반에는 그냥 x, y 이런 거 쓸 텐데, 뭐 x, y, 뭐 i, j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변수 도대체 뭐 한 거지? 뭐 이거 어떤 값을 저장한 거지? 딱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미래에 나도 못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주세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내가 코드를 봐도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다라고 하면은 age라는 변수명을 써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코드를 다시 봐도 이 변수는 나이를 저장하겠구나 라고 딱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x는 뭐 여기다 저장해 버리면은, 그런 변수에다 저장해 버리면 나중에 이거 뭐지? 여기다 뭐 한 거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단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변수명은요, 소문자를 추천해요. 왜냐면 우리가 변수의 값 왜 저장해요? 계속 호출해서, 즉 불러서 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여기서도 불러다 쓰고 저기서도 불러다 쓰고, 그러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는 건데, 막 대문자 섞어 쓰고 막 그러면은 변수 막 부를 때마다 막 시프트키 눌러야 되고 막 대문자 눌러야 되고 막 캡스랑 누르고 이러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권장이에요. 권장이니까 지켜주면 좋다, 뭐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지켜주면은 편하다라는 건데, 아예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으로 못 쓰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건요,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앞으로 쓸 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이 아이는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문자예요. 꼭 구분을 해주세요. 뭐 요거는 주의사항이고, 변수명에 관련된 거 얘기해보면은 변수명도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해보면 변수명 첫 글자에 숫자는 못 씁니다. 우리 잘 쓰는 거 있잖아요. 1반, 2반 이런 변수 이름 못 써요. 숫자 1, 반, 숫자 2, 반 이런 변수 이름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1, 반 2 이런 건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하지만 않으면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오류 납니다. 이건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에요. 뭐 SQL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변수명 중간에 공백, 뭐 스페이스라든지 탭 같은 그런 공백을 주면은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수명에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요, 우리 언더바, 즉 이렇게 생긴 밑줄 있죠, 밑줄. 요걸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띄어쓰기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들은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뒤에서 배울 if라든지 for라든지 else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키워드 자체가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못 쓰게 막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파이썬 별로 배우지도 않았고 뭐 내가 파이썬 명령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쓴 변수명이 기본 키워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다행히요, 우리가 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는요, 기본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초록색 두꺼운 글자로 바꿔요. 얘가 쓰는 중에.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을 변수로 쓰고 싶어서 적었는데 그냥 적었는데 초록색 두꺼운 글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변수명으로 못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통해서 우리 이거 변수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래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저는 주피터 노트북 바로 들어왔고요. 변수 기초 실습이라는 파일로 저는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쓰는 것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랑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변수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 x 소문자로 쓰죠.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을 저장해 라고 하면은 저장.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저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메모리에, 램에, 여러분들의 램에 어떤 일부 공간을 x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그 붙여준 이름 거기 저장 공간에 3이라는 값을 저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저장되는지 안 저장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희 밑에다가 셀 하나 추가하죠. 저 지금 셀 모드에서 B키 눌렀어요. 자, B키 누르면 추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저장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변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호출이라고 하는데 불러와집니다. 한번 볼까요? 불러와지는 게 아니라 출력을 해줘요. 자,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반환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x라는 변수에 뭐가 저장되어 있어? 라고 컴퓨터에게 물어본 거예요. 인을 해줬죠? 그랬더니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반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우리에게 반환해 준 값이라고 해서 리턴 값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x라는 변수에 이렇게 잘 저장되어 있구나. 자, 그럼 만약에요.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제가 일부러 오류를 한번 내볼 건데 저희 지금 y라는 변수는 써본 적이 없죠. 아예 거기에 뭔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한번 달라고 해볼게요. 야, y라는 변수 값 좀 줘봐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줘봐 라고 했더니 자, 무슨 에러가 뜨느냐, 바로 name error라고 뜹니다. name error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오류를 많이 만나게 돼요. 이 오류를 만났을 때, 이 오류가 무슨 의미고,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정말 잘하게 됩니다. 제가 연습 삼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임 에러래요. 이름 에러래. 이름 에러인데, 파이썬이요. 이렇게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줄에서 여기 부분에서 에러가 났어 라고 보여주죠. 그리고서 네임 에러인데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네임 y라는 이름이 아직 define 되지 않았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정의되지 않았어. y라는 변수 없어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y라는 변수가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값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값, 우리가 반환을 얘가 그냥 우리가 달라 그랬을 때 3이라고 반환을 했죠. 그죠? 요게 의미가, 그냥 우리가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달라고 하면 3이라는 값을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5 해줘 라고 하면은, x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 3 불러오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하기 5를 하니까 컨트롤 엔터 실행하면은 8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고 처리하는데, 저기에 저장된 값 가지고 똑같이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x에 지금 3이라는 값 담겨져 있는데 나 5라는 값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쉽게 x는 5 이렇게 하시면은 끝입니다. 실행됐죠? 뭐 따로 반환하지 않았어요. 메모리 안에 나 잘 저장해놨어.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x에 지금 현재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5가 들어갔으니까 아까 전처럼 x 더하기 5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이렇게 변수에 저장된 값을 불러오는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값으로 이제 다른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 쓰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나 다시 x는 3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요, 8번째로 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얘가 8번째로 실행됐죠. 8번째로. 그러면 지금 x값 뭘로 바뀌었을까요? 3이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거기다가 더하기 5라 하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8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커널에서 뭐 리스타트 하게 되면은 물론 오류가 있으면 중간에 멈춰요.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데, 뭐 이게 쭉 순서대로 실행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순서대로 실행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얘를 또 실행했다. 그럼 얘가 8번째 실행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x도 3이라고 바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in이 몇 번째 들어갔는지를 잘 보시고 코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추가적인 주피터 노트북의 팁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희 그러면은 변수명으로 못 쓰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다 된다 그랬어요. 한글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나이는 뭐 20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이라는 변수에 20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이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뭐 곱하기 2를 하든 이런 거 되겠죠. 가능해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숫자로 시작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1반은 20 이런 거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신텍스 에러라는 거는 문법에 안 맞는 걸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신텍스 에러가 나요. 아, 너 파이썬 문법에 안 맞는 짓을 했어 라는 거죠. 근데 이건 된다고요. 2반은 이것도 안 되겠고 반 1은 20.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호출할 때 반 1 이렇게 해주면은 20이란 값을 반환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 변수 이름 쓸 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공백 안 된다. 한번 해볼게요. x 띄고 1은 뭐 20 요거 안 됩니다. 공백 변수 이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신텍스 에러 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들을 안 된다. 제가 키워드는 바뀐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if 한번 써보죠. if. I 쓸 때 괜찮아요. I는 변수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 적으니까 초록색 두꺼운 글자로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거는 못 씁니다. 변수명으로. 여기도 신텍스 에러라는 게 발생이 되죠. if도 마찬가지고 fo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쓰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바뀌어요. 뭐 for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표적인 애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변수명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파이썬 대소문자 구분한다라고 했죠. x는 3 이렇게 우리 저장해 놨는데 대문자 x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대문자 x 없어. 소문자 x와 대문자 x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꼭 잘 넣어주세요.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변수라는 거 이거 왜 쓰지? 저장을 왜 해놓지? 라고 조금 의문이 드실 텐데 저희 랩업 엑서사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랩업 엑서사이즈는요 바로 원의 넓이 구하기입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우리 뭐 언제 하죠? 중학교 때 했던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반지름 곱하기 잔지름 곱하기 3.14 뭐 이렇게 계산을 했었잖아요. 파이 값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거 구할 때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에서 바뀌는 값이 뭐죠? 반지름은 원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즉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거를 변수에다가 적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파이라는 것도 내가 3.14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좀 복잡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3.14 뭐 159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변수에다가 넣어주면 좋다고요. 그럴 때 변수를 좀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 구하기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인데 자, 그냥 써볼게요. 우리 그냥 연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cm였어 라고 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14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반지름이 6으로 바뀌었네? 그럼 6 곱하기 6 곱하기 3.14 뭐 12로 바꿔.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라고요. 그럼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r이라는 변수에 넣는 거예요. r은 3이야. r은 3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이라고 하는 거는 3.14라고 할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연산할 거는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에 파이 하는 거잖아요. 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수를 쓰는 이유예요. r이라고 하는 이 값 반복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3.14 뭐 1592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것도 값이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 자체가 변하는 값이거든요. 바뀔 것 같아. 그러면은
변수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간단한 코드니까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막 여기에 15, 92, 65 뭐 이렇게 뭐 적었어요. 그럼 나중에 저 3.14, 15, 92, 65가 도대체 뭐 하는 수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변수를 써서 해주게 되면은 의미 있는 단어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한 거구나 라고 이 코드를 보면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변수는 이럴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반지름을 좀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9라고 바꾸고 싶어. 다시 실행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9로 바뀌면서 9 곱하기 9 곱하기 파이. 10을 하고 싶어.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아니면 나 3.14 말고 좀 더 15, 92, 65 뭐 이렇게 할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직접 이 수식이 이제 수식으로 코드로 나타나는 여기 가서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변수에 있는 값들만 수정해 주면서 결과를 계속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씨 온도를 구하는 아이입니다.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이 미국이 화씨 온도를 써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이렇게 F로 되어 있는 애요.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 1.8을 곱한 다음에 32를 더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이거를 코드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변수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화씨 온도, 화씨 온도 변환기. 이거 주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돼요. 자, 화씨 온도는 여기 옆에다 적어놓죠.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 1.8 곱한 다음에 더하기 32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럴 때 우리 섭씨 온도 이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이런 거 변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1.8 이거는 안 바뀌죠, 그죠? 32 이것도 안 바뀌죠. 그럼 이런 것들은 굳이 변수에다가 안 넣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연산을 했어. 그 연산 결과를 화씨 온도라는 변수에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 뭐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그냥 난 출력만 하면 돼, 반환만 받으면 돼 라고 하면 그냥 요것만 쓰면 되는 거고, 나는 반환한 그 결과를 또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화씨 온도라는 변수 만들어서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에는 한글로 변수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먼저 변수 만드는 거예요. 섭씨 온도라는 변수 만들고, 예를 들어서 30도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섭씨 온도라는 요거에다가 곱하기 1.8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32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짠, 요렇게 화씨 온도로 바뀐 거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거 화씨 온도라는 곳에 저장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 는이라는 기호가 파이썬에서는 대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연산 다 하고 나서 얘가 이거 연산을 끝내고 컴퓨터가 반환한 값, 지금 86이라는 값을 반환했잖아요. 그거를 화씨 온도라는 변수 이름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줘. 이렇게 된다고요. 대입을 해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화씨 온도 반환해줘. 뭐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15도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연산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또는 앞으로 좀 쓸 일이 많다. 또는 이 값은 계속 바뀐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좀 바꿀 일이 많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수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변수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이전에 간단한 계산기에서 이제 메모리 기능까지 갖춘 똑똑한 계산기로 바뀌었네요. 집에 자랑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나셨나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변수라는 곳에 아주 다양한 값들을 넣어보고 처리해보고 연산을 해볼 겁니다. 이 기본 개념, 즉 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다가 공간을 확보해 놓고 값을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서 쓸 수 있다
라는 이런 기본 개념들 잘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끝!